네, 오늘 머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우승 종목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애경산업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굵직한 화장품주가 나왔고요. 또 AK홀딩스 135만 주를 취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경산업 그룹주 내에서 애경산업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이렌텍을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인데 오늘 뭐 휴대폰 부품주들도 잘 가고 있잖아요. 이렌텍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애경산업과 이렌텍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그 두 종목 모두 사실 뭐 요즘에 지수가 10년 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조정받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이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성장할 거냐, 실적이 좋아질 거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애경산업 이렌텍을 얘기하면 이렌텍은 아무래도 IT 쪽에 조금 속해 있는 그런 쪽이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성장성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 멘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이 IT는 괜찮지만 이 전기차 관련한 쪽은 이 소위 치킨 게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제 주도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남극으로 출발해서 부산항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쪽 섹터는 올라오더라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고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이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서 기대 수익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이면 지금 IT를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나 소위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와 장비를 만드는 종목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 장세가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고 10년 대바닥을 쳤기 때문에 2008년도 저점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파동은 보통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면은 그 자리에서 소재와 산업재가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면이 되고 중국의 성장이 멈추고 우리도 이제 산업화 단계를 일단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의 철강, 화학 또 소위 굴삭기 이런 과거에 소위 산업화 시대의 소재 산업재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재 산업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IT나 인공지능 사회에 걸맞는 소위 소재와 산업재 내지는 장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신소재, 새로운 그 신장비 이런 쪽을 개발하거나 이 제품화를 해내고 또 최근에 그 길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본만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중국의 추격을 확 뿌리쳐야 될 만큼 기술적으로 리딩을 해야 되고 특히 IT 제조라고 하는 그런 측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누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선두에 있기 때문에, 제조 분야에서는. 따라서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리딩 기술, 그 다음에 리딩할 수 있는 리딩 제조 기술을 포함한 프로세스 기술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끌고 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누굴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제 끌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지만 여기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잘하는 부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우리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골고루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도 하고 네. 또 이 경영학에서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IT와 인공지능 산업사회와 관련된 섹터들에 관심을 두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지수상승 나올 건데 거기에 중심 섹터는 바로 IT 소재와 IT 장비 관련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런 쪽이 가긴 갑니다만 이렌트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라서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은 기대 수익이 좀 올라와서
작아서 기대수익이 좀 작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애경산업을 두 종목 승자로 전해드립니다. 애경산업을 기대수익 측면에서 이렌텍보다 유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대결 보면요. 오하임님이 오늘 포스코 엠텍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일본 니켈강 대체 소재인 고망간강의 신소재 기대감이 포스코 엠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영은님은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렌텍에 이어서 LG 이노텍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중국 관세 연기로 대표적으로 아이폰 관련주인 LG 이노텍이 수혜를 받겠다라는 기대감입니다. 포스코 엠텍과 LG 이노텍 어때요? 네, 일단 LG노텍도 뭐 다소간의 소위 그 호재 요인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코엠텍 과거 영업주였죠. 근데 지금은 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신소재 관련 종목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장은 말씀드린 대로 소재와 산업재 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IT 섹터와 결부가 되면 좋은데, 이제 포스코엠텍의 지금 소재는 보면 이제 철강과 관련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신소재라고 하는 것이 IT에 물론 집중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세계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기술이라든지 또는 소재 기술들은 앞으로 계속 좀 각광을 받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히토리와 관련된 그런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마그네슘 그리고 망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희망이나 기대들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이제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뭐 두 종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LG노텍은 좀 역배열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또 LG노텍은 상대적으로 중국도 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서 저는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향후에도 계속 미중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30년 갈 거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둔화되고,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중국 소비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포스코엠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거의 하루 만에 번복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그냥 대화 과정 속에서의 잠깐의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었을까요?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앵커님이 사실 전국을 경작을 하셔서 네. 질문의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요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트럼프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후보 시절에도 주장했던, 첫 번째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위대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여전히 미국의 지금 고용 상황은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일자리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도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가라든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폭의 감세를 단행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니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할 때 적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국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걸 막고, 또 다른 통화들이 경쟁적으로 약세를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제일 좋아할 것은 뭐냐면, 주주들이 제일 좋아할 게 뭐겠습니까? 주가 오르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내가 대통령 하면서 잘한 거는 주가 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몇 %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정도로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애지중지하는 것이 미국의 주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변덕을 부렸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강력하게 지금 스텝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 관세 올리겠다고 했는데 미국 주가가 그 다음날 급락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주가가 급락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내년 이제 대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미국 주가가 계속 안 가고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주가 관리에 실패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어제 철회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고 이 미중 무역 전쟁 자체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이 나중에 다시 집권을 한다 그래도 한 다음 때 한 5, 6년 후에 집권을 한다 그러더라도 제 판단은 이건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중 전쟁의 중단이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이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나빴다 좋았다 계속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과거의 장미의 전쟁처럼 뭐 30년 전쟁이니 100년 전쟁이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제 전쟁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뭐 끝난다 안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부양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중을 밝혀준 그런 멘트였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지만 네. 중요한 것은 기술주에 대한 포인트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 주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주가가 좀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개도국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금리 인하가 두 번째 정도 크게 진행되면 우리 개도국 주가는 상승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우리 지수가 상승 쪽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IT 섹터 쪽에서 소재와 그리고 장비 쪽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한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 2년 동안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바로 갈게요. 윤여민 팀장이 오늘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지금 주력 사업도 잘 가고 있고 금융 분야의 확장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곽영은 부장은 수소차 관련주죠. 일진다이아 이제 친환경 매연 저감 장치가 추경에 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이버와 일진다이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 저는 일진다이아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네이버는 좀 무겁죠. 네, 무겁고요. 그다음에 또 이 종목은 지금 네이버에 약간의 약점이 있죠. 지금 일본의 그서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가 그렇게 계속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이제부터는 적어도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저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빨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처럼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래 갈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대일본 관계가 경제적으로든 뭐 기업 관계라든 그렇게 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갈등 관계는 20, 30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적어도 이 산업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을 확실하게 그야말로 IT 분야를 포함해서 전 산업 분야 이런 쪽에 제압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 1, 2년 만에 또 10년 만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라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이버는 이제 그런 쪽에 약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본 관련 종목이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일진다이아는 이게 일진다이아가 이제 수탱크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이미 그걸로 인해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만 개발을 내고 세계 최초 기술인데 매출을 못 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칼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칼을 꺼내서 무도 못 써는 그런 칼이라는 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진다이아는 이 상용에 성공한 그런 그 탄소 섬유를 포함한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요. 그러면 지금 흐름에 잘 맞습니다.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이고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일진다이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이요. 과거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쫙 올라왔을 때가 있었고 네.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잠깐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제는 좀 준비가 됐을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섹터를 볼 때는 그 섹터의 대장주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의 대장주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S&T 모티브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수소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모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자동차는 엔진이나 이제 엔진으로 가죠. 엔진의 힘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전기차나 수소차는 결국 모터의 힘으로 간다라는 거죠. 엔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핵심 부품인데 S&T 모티브가 바로 그 모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독일이 이제 가솔린이나 이쪽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독일에서 한국이 만든 넥소, 그다음에 이 기아차의 니로 이런 것들과 자기네 BMW나 벤츠가 만든 차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 그 넥소를 수소차, 수소전기차 쪽에서는 우리나라 회사 현대차가 만든 이 아이템을 넥소를 90점 중반대에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벤츠가 만든 그 수소차, 전기차는 70점대 중반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이 산업 경쟁이 특히 수소차 경쟁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기차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종목이 바로 이 S&T 모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과 관련된 차트 자체도 이게 매집의 흔적이거든요. 이렇게. 채널 N, 제가 뭐 이 패턴 분석 자주는 안 합니다만 범프 앤 런이라고 부르죠. 이게 꾸준히 이 자리는 지금 시세 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랠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이솔루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KMW나 네. 5G를 비교해 주시네요. 이 자리입니다. 이러다가 한번 랠리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3만 원부터 깔끔하게 7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 미래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 끝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한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쪽 관련 종목들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진다이어도 역시 이게 아직 전고점 안 넘어갔거든요. 다음 파동 넘어가면 가고 또 하나는 이게 연초에 갔던 건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갔지만 그냥 이때 당시는 그냥 기대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산업 정책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얻고자 했는 건 아닌데 일본이 우리의 강점이 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깨우쳐야 됩니다. 세계 1등이 될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그걸 중심적으로 산업 정책을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던 안 바뀌던 간에 우리나라의 1등 산업인 반도체와 그리고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책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일진다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고요. 연초는 테마로 올랐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액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바로 갈게요. 오늘 정원정 과장이 더 ENM을 꼽아주셨는데요. 개인 방송 플랫폼 운영업체 더 ENM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염수관 차장은 SFA를 꼽아주셨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에 있는 종목이죠. 두 종목은 누가 승자가 될까요? 네, 지금 이 SFA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4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리스트에 꼭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IT 소재와 장비를 한다면 이 종목들의 리스트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는 바로 동진샘캠이라는 종목하고 솔브레인이 있고요. 소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SFA라고 하는 종목하고 뭐가 있을까요? 원익 IP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모두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5% 전후 또 원익 같은 경우는 한 10% 갖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이고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 결국 예를 들면 지분을 좀 투자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가계로 따지면 대략 뭐 사돈을 맺은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지분이 있는 회사에 더 많은 오더와 더 많은 또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쉐어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SFA는 당연히 뭐 오늘 더 ENM하고는 승부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에 장비주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더해 E&M도 차트는 좋아요. 그리고 개인 플랫폼이라는 거에 신성장 산업인 맞지만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 외롭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FA가 조금 더 네.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네. SFA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 대결을 치러봤는데요. 네 종목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첫 번째 승자 애경산업 그리고 포스코엔텍 올라갔고요. 일진다이아와 SFA까지 네 종목이 대결을 치르겠습니다. 애경산업과 포스코엠텍 중에는 누가 이길까요? 네, 이건 애경산업은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요소는 있지만 이 종목도 이제 약간은 그 화장품이라는 것이 내수주이고 중국 관련주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신소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 바로 포스코엠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북한이 7번에 걸쳐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경협주들은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수 저점이 나왔다는 것을 반면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의 소위 준 수교 단계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 끝나고 나면 그 실무 협의를 재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요소 때문에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김정은 북한의 그 국무위원장은 그 지원하는 쪽에 속하고요. 묘하게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방해하는 세력에 속하고요.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전략적인 판단이나 대선에 또 한 줄 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튼 뭐 긍정적으로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소재라고 하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나 상승 모멘텀을 찾은 엠텍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 경협이나 이런 이슈들도 계속 지금 나쁘지 않은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면 뭐 일신석재라든지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 네, 이 종목도 지금 여기 저점 치고 올라와서 자리 딱 잡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 인디에프라는 종목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 네. 종목이죠. 거의 전고점에 지금 육박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스가 한번 나오면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경협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는 지금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라서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으로 지금 그 포스코엠텍은 또 이 소위 소재라고 하는 그런 이 성장 엔진 내지 모멘텀을 갖췄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포스코엠텍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포스코엠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일진다이아와 SFA 중에는 누가 더 수익률이 좋을까요? 기대되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진다이아하고 그 SFA를 얘기하고자 하면 SFA는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반수 경기 아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를 때 이제 재료로 올라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적으로 못 오르는데 일진다이아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도 모두 미래산업 쪽에서는 모두 소재 일진다이아는 소재고요. 그리고 저쪽 그 SFA는 장비 쪽인데 신소재 쪽이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일진다이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포스코엠텍과 일진다이아가 됐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경협주와 수소차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그렇죠. 또 주가 상승도 많이 있었던 종목이네요. 네, 일단은 이 종목들의 경우에 뭐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이 바로 10년 대바닥을 친 2008년도 저점과 98년 저점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소위 그 평행 이론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똑같은 로케이션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에 앞으로 추세가 살아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들은 갑자기 이렇게 막 상한가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승 흐름을 보일 개연성이 높고 2년 정도의 앞으로 이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거기에 중심 종목이 될 수 있으니만큼 모두 두 종목 모두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은데
큰 시세는 결국 이제 급락했던 종목 쪽에서 큰 시세보다는 결국은 조금 조정폭이 얕았던 종목에서 좀 더 강한 조정폭이 얕았던 종목은 신고가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차트 잠깐 보면은요. 조정이 좀 얕은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좀 얕은 거니까 이거 신고가를 넘어가는 패턴. 그리고 이제 포스코엠텍의 경우는 조정 좀 깊었기 때문에 신고가보다는 전고점 근방 언저리에서의 까지의 상승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서 저는 뭐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뭐 두 종목 모두 다 승자의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겠지만 일진다이아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자는 바로 일진다이아가 되었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가격 전략 33,000원 매수,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매수가 33,000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일진다이아였고요. 바로 무료 방송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얻어볼게요. 네, 뭐 오늘 뭐 4시 무료 방송은 이제 뭐 늘 하는 거고요. 오늘부터 특별히 그 무료 방송을 합니다. 지금 그 제 친구 추가 샵 2034로 해서 저 친구가 되시면요. 이 문자 보내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링크를 따라오시면은 제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친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0년대 바닥이 확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자리에서 주도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대략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여기는 짧은 시간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카카오 친구들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